헌재의 불공정성을 굉장히 잘 꼬집은 핵심적인 대목이라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어제 홍장원 증인신문에 1시간, 2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 어버버하는 사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변호인 중에 김계리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네. 검정고시 출신이고요. 굉장히 젊은 8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처음에 뭐 변호사 못 구한다 뭐다 좌파들이 막 조롱했잖아요. 지금 19명까지 늘어났거든요. 황교안 총리님도 합류를 했고. 근데 이 김계리 변호사가 매우 공격적으로 홍장원에게 이 증인신문한 게 또 화제가 돼서 좌파들은 욕하고 우파들은 박수치고 있는 상황인데,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세상에 어느 재판에 증인신문 30분밖에 못하게 막아놨냐. 아,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요, 네. 문영배가 헌재 권한소장이라는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대통령 측이든 국회 측이든 증인이 나오면 30분밖에 시간을 안 줘요. 그러면 이 홍장원 같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딱 논파하려면 여러 질문을 던지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걸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모순을 찾아야죠. 그러면 현장에서 야, 이 사람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요. 보통은 형사재판에서도 증인신문에 시간을 안 둬요. 제한 안 되죠. 그런데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면 그때 가서 이제 재판장이 같은 질문 반복하지 말고 더 할 말 없으면 이까지 합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헌재는 30분 시간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홍장원이 그걸 알고 자기가 말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인 게 드러나니까 못 알아들은 척 다시 묻고 어버버하고 말꼬리 자꾸 흘리고 말 돌리더라. 이런 재판이 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전 이게 헌재의 불공정성을 굉장히 잘 꼬집은 핵심적인 대목이라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어제 홍장원 증인신문에 1시간, 2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 어버버하는 사람 그냥 탈탈 털렸을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영배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3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질의시간. 30분도 아니고 꼴랑 3분. 그렇죠. 네. 3분도 아니고 13분도 아닙니다. 네. 꼴랑 3분입니다. 3분을 더 달라고 하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그걸 제안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때 상황, 그냥 단순히 3분이 아닙니다. 뭐 어떤 상황이냐면 체포에 대한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한 모순점을 파고들고 있는 흐름이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맞아요. 그 흐름을 깨는 제안이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3분을 더 주면은 더 불리한 진술,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국회 측에 더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는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3분을 문영배 소장 대행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굉장히 이거는 대통령이 헌재에 참석한 이유가 뭡니까?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던 그런 이유에서 참석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 신문권을 헌재, 특히나 문영배 재판관, 우리법 연구회사 가장 왼쪽이었다고 스스로 자임을 해가지고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남침이 아니라 마치 북침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가지고 전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브레이크를 거니까는 이거야말로 정말로 앞으로 헌재가, 뭐 지금까지도 헌재가 공정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남은 변론이 굉장히 문영배 재판관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 진행,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이거 우리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문영배의 이런 편향성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하나둘 다 알고 깨어나고, 또 우리 전한길 선생님이 헌재가 무슨 사법부 하나회냐, 우리법 연구회가 옛날로 치면은 하나회인 거 아니냐, 이런 절전한 외침을 토로한 덕분에 많은 국민과 젊은 사람들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알게 됐고, 그게 사실 왼쪽으로 쭉 결론 정해놓고 달려가던 헌재에 여러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영배나 이미선이 바뀔 걸 기대해서가 아니라 계속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정계선의 부당함과 불공정성을 지적해야 나머지 4명의 정신 멀쩡한 재판관들이라도 야, 내가 저 흐름에 문영배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정신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누리고 이 여론전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 헌재가 당시 기자들 얘기로는요 5대3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8대 빵이 나왔죠. 8대 빵이 난 이유가 뭐냐?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리였습니다. 맞아요. 5에서 6, 최저가 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을 유지하고 싶었던 헌재 재판관들도 국민 여러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었던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달라붙어서 8대 0으로 가버렸거든요. 지금 4대4 팽팽한 이 구도가 왜 되냐면 우리 쪽 재판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국민 여론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와 광장에서 내는 이 외침, 이게 헌재의 귀에 들어가면요 더더욱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재판이 아닌 정말 법리와 헌법에 따른 재판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요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국회에서요 청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의원 소개 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원 소개는 국회의원실 통해서 청원을 하는 거고요,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국민동의청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회 그 동의청원에 들어가면요 지금 문영배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3명에 대해서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청원에 더 힘을 실어 주신다 그러면, 만약에 재판관들이 본인들이 좀 그 민주당의 어떤 치중된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까지 많은 국민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눈을 부릅뜨고, 많은 눈이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